낮에는 신부로, 밤에는 레슬링 선수로. 신부님의 이중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왜 무려 23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활동하거나, 만약 사람들과 마주치더라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영화 속의 슈퍼 히어로처럼 가면을 쓰고 몰래 활동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감동 실화를 만들어낸 현실판 찐 히어로이자 레슬링 선수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웬 히어로의 가면에 게다가 레슬링이냐고요? 저는 레슬링은 잘 못하지만 레슬링 이야기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영준 모이세 신부고요. 오늘의 이야기, 레슬링도 가가? 시작합니다. 레슬링이 인기인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 일본. 두 나라 못지않게 이 나라 사람들도 레슬링을 무척 좋아한다는데요. 바로 멕시코입니다. 오죽하면 레슬링을 좋아하지 않으면 멕시코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루차 리브레라고 불리는 멕시코 레슬링의 특징은 선수가 가면을 쓰고 경합을 벌인다는 것인데요. 가면이 선수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면이 벗겨져서 얼굴이 들통나면 선수 생활에서 은퇴해야 할 정도로 멕시코 레슬링에서 가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으로 가려진 선수들의 신비로움 때문일까요? 멕시코 사람들은 이 가면 쓴 레슬링 선수들에게 크게 열광한다고 합니다. 몇몇 선수들에겐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돼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누렸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 토르멘타. 1975년 데뷔해 황금색 가면을 쓰고 활동한 토르멘타 선수는 링 위를 주름 잡으며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1998년 5월 토르멘타 선수는 23년간의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평소보다 더 많은 팬들이 그의 은퇴식을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고요. 은퇴식에서 토르멘타는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황금 가면을 벗은 그는 만감이 교차하듯 눈물을 흘리며 관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 한 작은 성당의 신부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본명을 세르지오 구티에레스라고 밝혔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타 레슬링 선수가 사실은 가톨릭 신부님이었다니요. 신부님은 왜 무려 23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신부는 1945년 18 남매의 16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무척 가난한 데다 식구까지 많아서였는지 소년 구티에레스는 어느 날인가부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불과 11살 나이에 중독자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술과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삶은 구티에레스가 원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불행했고 할 수만 있다면 지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죠. 만약 신이 있다면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에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 마을에 있던 한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그러자 신부님은 망설임 없이 구티에레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재활센터를 찾아갔어요. 구테레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차 도움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랑이 끝에 성당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합니다.
구티에레스의 간절함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티에레스는 크게 분개하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성직자가 진정으로 훌륭한 성직자가 아닐까? 세상에 그런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훌륭한 사제가 되어야겠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위한 성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구티에레스는 곧 수도에 입회했지만 불끈하는 주먹을 참지 못해 일주일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수도의 문을 두드리는 등 긴 방황을 했지만 결국 28 멕시코에서 서품을 받고 정식으로 사제가 되기에 이릅니다. 술과 마약에 찌든 중독자에서 성직자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이죠. 하지만 더욱 큰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멕시코 테스코코시에 위치한 작은 성당에 부임한 구티에레스 신부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고아원을 세웁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인데요. 고아원이 문을 열자 곳곳에서 몰려든 어린이의 수가 무려 270여 명. 교단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설립된 터라 고아원은 금세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죠. 구티에레스 신부는 고아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어요. 구티에레스 신부는 고민 또 고민 끝에 묘책을 하나 찾게 되는데요. 바로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레슬링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가면을 쓴다고 했잖아요. 가면을 쓰면 신부라는 신분을 감출 수 있는 데다가 구티에레스 신부는 키 170cm에 체중 100kg으로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거든요.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대전료와 우승 상금을 받아서 고아원 운영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티에레스 신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몰래 새벽 훈련에 돌입합니다. 매일 새벽 4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아침 7시에 꼬박꼬박 미사에 참석하는 생활이 약 1년 동안 이어졌어요. 신성을 뜻하는 황금색에 아이들을 위해 흘리고자 하는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어 직접 가면을 만드는 등 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드디어 구티에레스 신부의 레슬링 데뷔 전 그는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가명으로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프라이 토르멘타는 스페인어로 폭풍의 수도자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면 속의 레슬링 선수가 진짜로 신부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낮에는 신부로, 밤에는 레슬링 선수로. 신부님의 이중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활약했고 팬들은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토르멘타 선수가 경기 대전료와 우승 상금으로 번 돈은 구티에레스 신부가 고아원을 꾸려나가는 데 쓰였죠. 거친 경기를 치르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이 빠지고 코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겪으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우뚝 일어서곤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 순간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던 게 아닐까요? 구티에레스 신부는 처음에 고아원 운영비를 벌기 위해 딱 2년만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이중 생활은 그 뒤 무려 23년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도 토르멘타 선수가 구티에레스 신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23년 동안이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까요? 구티에레스 신부는 같은 교구에 있던 토레블랑카 몬실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제가 레슬링 선수를 한 명 봤는데 혹시 신부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구티에레스 신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이죠. 토레블랑카 몬시뇰은 곧바로 구티에레스 신부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슬링을
그만두라고 권유했죠. 구티에레스 신부는 의외로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매달 고아원 운영비를 받으러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티에레스 신부는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이름으로 계속 선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황금 마스크 속 구티에레스의 정체를 알아차린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요. 우연히 성당에 갔다가 프라이 토르멘타 선수와 구티에레스 신부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걸 눈치챈 그의 동료 선수였습니다. 이후 선수들 사이에서 토르멘타가 신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정체가 드러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아원이 다시 재정난에 빠지게 될 테니 구티에레스 신부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에 구티에레스 신부를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구티에레스 신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고 해요. 어떤 선수는 어려운 일에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선수는 자신의 아이에게 세례를 달라며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성직자이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레슬링 선수가 된 구티에레스 신부에 대해 동료 선수들은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훗날 구티에레스 신부는 이런 일들이 매우 특별하게 여겨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토르멘타 선수의 신분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누적된 부상이 지병으로 이어지면서 구티에레스 신부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23년간의 선수 생활을 뒤로한 채 마지막 경기를 하는 날 구티에레스 신부는 관중들을 향해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Aquí tenemos a Fray Tormenta. Mi nombre es Sergio Gutiérrez Benítez. Duré 23 años en la lucha libre. Expuse mi máscara 20 veces y el que logró quitarme la máscara por el público a través de mi buen amigo Guillermo Ochoa. 은퇴하기까지 4,000번이 넘는 경기를 뛰는 동안 구티에레스 신부의 고아원을 거쳐간 아이들의 수는 무려 3,000여 명.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은퇴식 날 자신이 신부라는 것을 밝히면서 구티에레스 신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3년간 가면을 쓰고 링에 올랐습니다. 레슬링을 한 덕분에 저희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의 말이 끝나자 관중석에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치 폭발하듯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이자 레슬링 선수로 살았던 구티에레스 신부의 삶에 대한 열렬한 찬사였습니다. 구티에레스 신부가 레슬링 선수에서 은퇴한 뒤 고아원은 다시 재정난에 시달릴 뻔했지만 구티에레스 신부의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 속에서 고아원은 지금까지도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다는데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가면 쓴 레슬링 선수가 된 신부님의 이야기는요, 지난 2006년 배우 잭 블랙 주연의 영화 나초 리브레로 재탄생됐습니다. 또 일본 회사가 만든 철권이라는 격투기 게임 중 킹이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게임 속의 킹은 불황자였다가 신부가 된 뒤 고아들을 돕기 위해 정체를 숨기며 프로레슬러가 된 설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구티에레스 신부의 삶에서 영감받은 카페도 있습니다. 명동성당 가톨릭 회관에 있는 커피 리브레라는 카페인데요. 카페에 가보면 파란색 가면 이미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컵에도 그려져 있고요. 구티에레스 신부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근황도 궁금하시죠?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여전히 미사를 집전하실 정도로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끔 황금 가면을 쓰고 성당에 나오셔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하신다는데요. 신부님은 선수 은퇴 이후 온몸에 찾아온 후유증으로 적지 않게 고생하신 것으로도 알려졌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과거 신부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의사,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가 돼서 신부님 곁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싸움꾼 구티에레스 신부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나도 따뜻한 목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신 신부님의 삶에 존경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리며 레슬링도 가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